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박희수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 진행할 논문 제목은 Multimodal Event Representation Learning in Heterogeneous Embedding Spaces입니다. 발표 준비에는 백지훈 님이 같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논문 소개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이벤트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벤트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사건을 인베딩 공간 안에 표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 person X drew basketball, person Y drew bomb, person G attacked embassy 이렇게 세 개의 이벤트가 있을 때 이 아래 두 개는 약간의 테러의 이벤트 느낌이고 또 네, 그 비슷한 이벤트를 다루고 있는 느낌이고 그리고 첫 번째 이 줄 바스켓볼은 이 아래 두 개의 사건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그런 이벤트여서 이 서로 비슷한 그런 이벤트는 가까운 거리에 인베딩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좀 멀리 인베딩을 시키는 그런 딥러닝 그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 급격하게 이제 발전된 게 이 하나의 센텐스를 세 개, 그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세 개의 트리플로 표현을 하고 학습을 시켰을 때 굉장히 이제 극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를 영어로 subject, predicate, object라고 이제 칭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예시를 한번 보시면 세 개의 이벤트의 트리플을 표현을 해 놓은 건데요. 1번은 she attend baby, 그녀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 두 번째는 she take care kid, 역시 그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 세 번째는 she attend meeting, 그녀가 회의에 참석했다. 라는 이제 세 가지 다른 이벤트의 트리플을 보여드린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랑 세 번째 트리플을 보시면 she attend까지는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이 attend라는 그 단어가 여기서 의미하는 게 아주 다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돌보다라는 의미의 attend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참석하다라는 의미의 그런 attend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주어와 동사가 있어도 전혀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인베딩 할 때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비슷한 반대 케이스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케이스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트리플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주어와 동사가 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역시 얘를 인베딩 공간 안에 이제 매핑을 할 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한 방식이 멀티모달을 사용을 하는 방식인데요. 멀티모달이라고 하면 그 트리플 플러스 그 이벤트에 관련된 이미지를 같이 인베딩을 하면서 이런 인베딩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그런 학습법이 이제 제안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말씀드린 이제 세 개의 트리플에 대해서 각각 그 사건을 나타내는 이런 이미지를 같이 학습에 사용을 함으로써 이런 모델의 성능을 더 높이는 그런 접근법이 이제 많이 발달을 해왔습니다. 네, 여기 이제 논문에서 지적하는 그런 기존 방법의 이 멀티모델 방법의 문제점은 학습을 시킬 때 인베딩을 할 당시에 이 이미지와 이 트리플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트리플이 그냥 텍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텍스트와 이미지를 같은 공간 안에 매핑을 시키는 게 좀 부적절하다라는 그 의의를 제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텍스트에 비해서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매우 거의 무한계에 가까운 이미지를 매핑을 시킬 수 있다는 게 여기 논문에서 말하는 그 기존 방법의 단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he play soccer라는 그 트리플에 대해서 거의 진짜 무한계의 이미지를 매핑을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자세도 다르고 배경도 조금씩 다 달라지고 이런 하나의 텍스트에 대해서 같은 텍스트에 대해서 너무 그 상대적으로 매핑될 수 있는 같은 사건을 다루는 사진 이미지가 너무 많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이벤트 트리플과 이벤트 이미지는 다른 공간에 매핑이 돼야 되고 이 텍스트 자체는 하나의 포인트가 아니라 이 이미지 전체를 다룰 수 있는 하나의 디스트리뷰션의 형태로 나타내야 된다. 그러니까 포인트 인베딩이 아니라 트리플은 덴시티 인베딩으로 가야 되고 이미지는 포인트 인베딩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 공간은 서로 다른 공간에 매핑이 돼야 된다는 게 이제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논문의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벤트 트리플을 어떻게 인베딩을 하느냐에 대해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벤트 트리플을 매핑하고자 하는 총 하나의 목적은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인풋으로 이벤트 트리플,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세 개의 그 트리플이 들어왔을 때 얘를 하나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을 할 건데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디스트리뷰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인풋이 트리플로 들어오고 이 인풋에 대한 아웃풋은 이렇게 하나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그런 모델을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이 인코더 모양은 여기서 칭하기로는 듀얼 패스 가우시안 트리플 인코더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먼저 평균을 예측을 하는 모델과 표준 편차를 예측을 하는 모델이 이렇게 따로 병렬적으로 이제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 각각의 예측을 하는 인코더가 두 개의 패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평균을 구하는 민 인코더 쪽을 보시면 이 논문에서 가정을 한 거는 일단 평균은 그 가우시안 인베딩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그 인베딩 공간 안에서 위치를 나타내주는 게 이 민 벡터예요. 그래서 이 민 벡터는 서브젝트와 프리디케이트의 어떤 관계, 그리고 프리디케이트와 오브젝트 안의 관계, 이 두 개에 따라서 이 인베딩 공간 안의 위치가 바뀐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인베딩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이렇게 식을 보시면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이런 텐서 하나를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이 텐서는 디바이드가 주어의 벡터를 D 차원이라고 했을 때 이 D by D 매트릭스가 총 K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관계를 총 K개의 차원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텐서가 되겠고요. 그래서 주어랑 동사의 관계를 인베딩해서 계산하고 그리고 역시 동사와 목적어의 관계를 인베딩해서 계산하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두 개를 다시 한번 이 두 개의 관계를 계산해서 총 그 민 벡터를 뽑아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거 표준 편차를 계산할 때는 여기선 좀 가정을 다르게 하는데 이 표준 편차라는 거는 이 트리플이 얼마나 광범위한 범위를 다룰 수가 있느냐 이 이벤트가 이제 굉장히 스페시픽한 이벤트가 있고 또 좀 브로드한 그런 이벤트 트리플이 있는데 이 표준 편차는 이제 그거를 조절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표준 편차는 딱히 주어와 목적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동사가 뭐가 쓰였냐에 따라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범위가 결정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의 프리디케이트에 따라서 이런 베리언스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굳이 관계를 인베딩할 필요 없이 동사와 주어를 컨캐터네이트해서 한번 MLP 레이어에 넣어주고 역시 동사와 목적어를 컨캣해서 MLP 레이어에 넣어주고 그리고 그 두 개를 다시 컨캣해서 이제 표준 편차, 그러니까 분산을 구하도록 이렇게 모델을 설정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트리플 인코더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이벤트를 인베딩하기 위한 이제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텍스트는
하나의 디스트리뷰션과 매핑을 시키고 이미지는 하나의 포인트와 매핑을 시켜서 이 이미지의 디스트리뷰션이 그 하나의 트리플의 디스트리뷰션과 같은 사건을 다루는 경우에 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이제 분포를 띠도록 이제 학습을 시킬 건데, 먼저 이 이미지를 인베딩을 시키고 여기에서 그 주어, 목적어, 동사 이 세 개를 뽑아내기 위해서 여기서 먼저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프리트레이닝에 사용한 그런 데이터셋은 여기 임시추 이렇게 읽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임시추라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시켜줍니다. 이 임시추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 이렇게 사진이 하나 있고 이 사진에서 다양한 이제 역할들에 대한 밸류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한 남자가 그 양의 털을 깎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액티비티 자체는 클리핑, 깎는다는 그런 동사가 되겠고 에이전트, 그러니까 주체는 man이 되겠고 그 목적어, 소스라고 여기선 칭하는데 거기서 이제 ship이 되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롤에 대한 그런 밸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주체와 객체와 동사 이렇게 세 가지니까 이제 롤의 에이전트, 소스 그리고 이 액티비티, 이 클리핑 요 세 가지를 뽑아와서 하나의 이미지에서 이 세 개 값을 뽑아오도록 이 세 개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도록 모델을 짜서 프리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미지에서 그 서브젝트와 소스는 이미지에서 보이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으려면 이제 이미지에 어떤 그 오브젝트들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서브젝트와 소스, 그러니까 그 주어와 목적어에 해당하는 애를 추출을 할 때는 이미지의 글로벌 벡터를 먼저 한번 추출을 하고 CNN을 통해서 이제 로컬 피처들을 다 뽑은 다음에 거기에 어텐션 모듈을 적용을 한 다음에 이제 뽑아냅니다. 처음에 이제 이미지를 VGGNet을 사용해서 그 글로벌 벡터를 하나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x7 컨볼루셔널 피처 맵을 사용을 해서 로컬 피처들을 이제 다 뽑아냅니다. 그 뽑아낸 로컬 피처들에 대해서 이제 그 서브젝트 따로, 소스 따로 해서 어텐션 모듈을 적용을 해서 서브젝트를 찾으려면 여기 이제 이 수의사분한테 어텐션을 줘야겠죠. 그래서 이 어텐션을 계산을 해서 서브젝트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를 뽑아내기 위해서 또 다른 어텐션 모듈을 적용해서 소스를 뽑아내고 이렇게 두 개를 인베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서브젝트와 소스와는 다르게 이 이미지에서 행위하는 그 액티비티, 그러니까 그 동사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는 이미지 전체를 봐서 이 이미지의 흐름을 이해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이미지 벡터 자체를 MLP에 넣어서 액티비티 벡터를 뽑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개를 뽑고 각각을 클래시피케이션 해주는 그런 프리트레이닝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서브젝트의 답으로 나올 애는 수의사가 되겠고 소스는 강아지, 액티비티는 클리핑. 이걸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 후에 이제 나중에 얘를 포인트 벡터, 그러니까 이 3개를 조합을 해서 이벤트 공간 안에 매핑을 시킬 때는 이 하나의 MLP 레이어만을 계속 이제 학습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전에 이미 프리트레이닝을 시킨 후에 다른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이닝 시킨 후에 나중에 학습되는 이 모델에서 이제 이 논문에 제안한 모델에서 학습되는 부분은 이 마지막 MLP 레이어 하나만 이제 학습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 MLP 레이어는 프리트레이닝 모델로 뽑아낸 서브젝트 소스 액티비티 인베딩을 컨캐터네이트 한 후에 MLP 레이어를 적용을 시켜서 이제 벡터로 포인트 벡터로 하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총 이제 3단계의 트레이닝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트리플을 인코딩하는 로스를 적용을 해주고 그리고 이미지를 인베딩하는 그 로스를 적용을 해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2개의 다른 공간을 매핑하는 그런 로스, 그러니까 총 3가지 로스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트리플에 대한 로스로는 맥스 마진 로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 가까운 진짜로 비슷한 이벤트인 애와 이제 시밀러리티를 계산했을 때 걔는 높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파지티브 샘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혀 다른 이벤트의 인베딩 벡터와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작아야겠죠. 이 시밀러리티는 작고 그러니까 비슷한 이벤트끼리의 시밀러리티는 높고 다른 이벤트끼리의 시밀러리티는 낮게 이제 맥시마진 로스를 줘서 학습을 시키는데 이때 이 트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하나를 디스트리뷰션에 매핑을 하기 때문에 앞서 구한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이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 간의 유사도를 구해주게 됩니다. 이 로스를 이제 낮추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주 똑같이 맥스 마진 로스를 적용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포인트 벡터이기 때문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그러니까 두 개의 이미지, 비슷한 이미지, 포지티브 샘플과 이제 타겟 간의 이미지, 그리고 네거티브와 타겟 간의 디스턴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되겠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로스는 트리플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과 그리고 그 트리플에 해당하는 아주 여러 개의 이미지가 있을 텐데 이 이미지가 가지고 띄고 있는 디스트리뷰션의 KL 다이버전스 로스를 구해서 이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이 유사하도록 학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개의 로스가 적용이 됐고요. 간단하게 표현한 이제 수도 코드인데 처음에 트리플 로스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 대한 그 로스를 구해주고 그리고 이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이 유사하도록 KL 다이버전스를 주는 세 번째 로스를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학습을 시켜줍니다. 이 학습을 시킬 때에는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이제 1000개의 이벤트 트리플이 있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포지티브 샘플 같은 경우엔 같은 사건을 전혀 이제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한 경우 여기 이제 폴리스 캐치 라버와 authorities apprehend suspect가 같은 사건인데 그러니까 용의자를 체포한 그런 같은 사건은 포지티브 샘플로 묶여져 있고 그리고 같은 문장인데 이제 주체는 같은데 주체와 이제 동사는 같은데 이제 전혀 다른 이벤트인 경우를 네거티브 샘플로 가지고 있는 이제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얘를 이제 확장을 시켜줍니다. 이 쿼리를 구글 이미지 그 검색에다가 넣어서 이제 총 20개의 결과로 나오는 20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걸 이제 사람들이 어노테이터가 직접 이제 얘를 걸러서 가장 비슷한 10개의 그 하나의 트리플에 대해서 10개의 이미지를 매핑을 시켜주도록 이미지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얘를 문장 같은 것도 확장을 더해서 원래는 1000개의 이벤트 트리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3000개의 이벤트 트리플로 이제 문장을 더 확장을 시켜주고 각각의 이벤트 트리플에 대해서 10개의 이미지가 매핑이 되기 때문에 총 3만 개의 이벤트 이미지를 가진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방금 이 부분을 학습을 시켜주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모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모델과 학습에 대한 설명이었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진행한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총 3가지 태스크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학습은 제가 설명을 앞서 드렸던 그 3000개의 이벤트 트리플과 3만 개의 이미지 셋을 가지고 학습을 시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오는 새로운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이제 추가로 이제 테스트만 진행을 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멀티모달 이벤트 시밀러리티는 그 두 개의 그러니까 같은 이벤트를 다루고 있는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이게 같은 이벤트인지를 찾는 그런 이제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지와 그리고 그 센텐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슷한 이벤트인지 아닌지를
스코어링하는 그런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주는데 첫 번째 데이터셋은 원래는 230개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트리플이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앞서 설명드린 방법, 그 구글의 이미지를 얻어오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해서 얘도 확장을 시켜서 이제 690개 이벤트 트리플과 거기에 각각의 10개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매핑을 시켜서 이제 6,900개 이미지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을 하나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거는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진 그런 데이터셋인데 얘는 이제 108개의 트리플로 이루어진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제안한 멀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서도 이제 멀티모달 트레이닝만 해보고 그냥 이미지로만 한번 해보고 텍스트로만 해봤을 때 훨씬 이제 멀티모달로 했을 때가 성능이 훨씬 좋아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정확도가 7%나 오르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8% 정도 오르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스크는 스크립트 이벤트 프레딕션이라는 태스크인데 이 태스크는 그 하나의 대본에서 다음 장면이 뭔지를 예측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밥이 레스토랑에 가서 앉아서 직원 호출하고 이제 먹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돈을 지불한 다음에 이제 얘는 레스토랑을 나가야겠죠. 그래서 이어질 이벤트가 무엇이냐를 예측하는 그런 태스크인데 이 태스크는 아예 기존에 그러니까 태스크에 최적화된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있을 텐데 이제 걔를 사용을 해서 임베딩만 뭘로 대체를 해서 임베딩이 얼마나 이제 성능을 높일 수 있는지를 그렇게 체크한 그런 실험입니다. 그래서 SGNN이라고 스케일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는 모델을 사용을 해서 여기에서 임베딩만 여기 논문에서 제안한 임베딩으로 교체를 한 다음에 이제 성능을 테스트를 한 건데요. 여기에서도 뭐를 사용을 한 게 정확도를 더 높이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험인데요. 이제 이 실험은 이벤트 트리플이 주어지면 얘랑 가장 유사한 이미지를 찾아주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일종의 구글 이미지 검색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리콜 10 결과를 사용을 해서 이 스코어를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비교한 대상들은 얘네들은 이제 제가 정확히 논문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 텍스트와 이미지의 선후 관계를 사용을 해서 임베딩을 시키는 그런 모델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이미지를 트리플을 넣고 그 비슷한 트리플을 리트리버를 하는 거, 그리고 트리플을 넣고 그 비슷한 이미지를 리트리버를 하는 거, 이제 두 가지 태스크를 봤을 때 이미지 리트리버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성능을 보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트리플 리트리버에서는 좀 다소 떨어지는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마지막 PPT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